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예. 그러게요.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경찰이 예전에 비해서 대민 업무 많이 부드럽고 친절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고상만 수사반장, 진행하는 고상만 씨의 증언에 따르면 아직도 그런 권위적인 그런 말투와 권위적인 그런 뭡니까? 폭력.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 친일경찰의 뿌리가 어떻게 된 것인가, 또 행정 조직이 어땠던 것인가, 직급은 어땠는가, 이런 거에 대한 행정편을 다뤘고요.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군요. 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덕분에 이 경찰의 급제라고는 할까요? 경찰 제도사. 제도사. 예. 아주 유익하게. 요건 그런 거는 한 번 정도는 더 들으면서 이렇게 심화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런 부분은 어느 방송에서도 여태까지 다루지는 않으셨죠? 네, 지금 제가 이거 제 경험이에요. 아하. 왜냐하면 친일 문제가 이제 상당히 넓게 되다 보니까 좀 정밀해지고 있어요. 아하.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친일면 사전 편찬하는 위원으로 이제 일할 때 네네. 그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네, 지금은 아니지만. 네. 엄밀히 하면 고등관이면 군대에서는 중위 이상이 돼야 된다. 네. 근데 박정희 씨는 소위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군대는 고등관이 아니라 위관급으로 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 일명사제에 싣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양에 대한 그때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음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근데 제가 이 말 들 때 먼저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위관 장교의 문제를 해야 되지만 왜 소위라고 하면 네. 일반인들도 별로 높지 않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위가 원칙적으로 맞아요. 고등관이. 아. 그러니까 그런 논쟁이 나왔을 때는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일제의 경우에는 군인 우대 정책을 썼고 네. 그래서 고등관이 아니라 경부급인 소위를 쉽게 네. 말하자면 네네. 바로 고등관으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소위 이상은 바로 고등관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고 왜 고등관이 안 된 사람을 고등관으로 제도화시켰냐는 네. 군인 우대 정책. 군인 우대 정책. 예,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말이죠. 하긴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의 일화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만주국 가갖고는 그것도 이제 혈서까지 써가면서 지원했잖아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녀온 다음에 소위 계급장을 달고서 평소에 자기를 못 살게 그렇거나 경찰서장. 그러니까 위세 떨었던 예. 사람을 불러갖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소위지만 군인 우대 정책을 쳤기 때문에 그 위세가 대단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이제 이런 영어로 디테일이라 그러죠. 네네.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주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예. 본인의 공부 경험이 녹아 있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악질 친일 경찰 행적을 오늘 이렇게 다루는 자료군요. 어떤 분이 어떤 자들을 다루나요? 예, 뭐 한 번만에 다룰 수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해방 후에 악역을 맡은 인물이 워낙 많고 네. 또 우리 친일의 잔재 중에 가장 큰 부분 자체가 경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냐면 그 다룬 두 차례 걸쳐서 다룰 텐데 네. 개난수 이름이 향기롭습니다. 개소나무 개자에다 난초향자예요. 예. 그다음에 노덕술, 아이고. 네. 예. 선우갑, 네. 그다음에 전봉덕, 네. 그다음에 최연. 이 중에 예. 저는 뭐 노덕수는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네. 아마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매우 밀접한 역사 교과서 속의 사건과 관계 있는 인물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먼저 개난수 참 개스럽네요. 겨입니다. 겨이. 개가 가이스럽다 이런 자, 거죠. 닭스럽습니다. 네. 네. 자, 헌병 보조원 출신이고 1919년 천도교
독립운동 자금 모집 사건 이정화 신문하고 통역하고 22년에 임정교통국 사무원 김문규 체포 23년에 평북의용단 김기현 추적 중 주민 10여 명 체포 고문 24년 참의부 최윤흥 검거. 네, 만주에 있었던 독립군 조직이죠. 독립군 조직이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 맞아요. 중에 하나가 참의부입니다. 맞습니다. 네. 25년에 참의부 독립군 20여 명과 교전. 총질했어요. 총질. 네. 32년에 오성륜, 부하, 김혁산 등 폭파기도 정보 수집. 네, 오성륜 하면 김산의 아리랑에 나오는 의열단 출신. 의열단 출신의 네. 오성륜. 네. 그 부하, 김혁산 등 폭파기도 정보 수집하고 32년에 신의주 고보 학생 경문 살포 배후 이종림 박병삼 체포차 경성으로 김덕기와 출동. 김덕기 아주 악질이에요. 나중에 그 김덕기는 그 조선어학교 사건에도 관계한 그 악질 경찰이에요. 그렇군요. 예. 32년도에 샹하이 교민단 이계상 체포. 야, 아주 디테일하네요. 네, 뭐 중요한 것만 정리해도 그렇습니다. 네네. 네, 뭐 이제 기본적인 개요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알아보죠. 네. 평안북도 출신입니다. 네. 평안북도 출신인 것은 잘 알다시피 압록강 연변이라고 얘기 보시면 되겠죠. 네. 예, 근데 출생 연도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찰 자료가 왜 잘 모르는 게 우리 인명사전 우리 앱 보시면 네. 사전 보시면 경찰이 많이 빠졌어요. 네네. 우리가 퍼센트가 그렇게 18%잖아요 사전에. 근데도 네네. 많이 빠진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조선총독부 직원록에는 네. 경찰 이름은 나오는데 직무가 안 나와요. 직무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고등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게 안 배어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총독부 직원은 워낙 방대한 모든 직원들을 넣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경찰 직원록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네. 경찰 직원록은 자세히 나와요. 네. 근데 경찰 직원록이 지금 35년 가운데 5, 6년치밖에 없어요. 예. 기록이 안 남아있다는 얘기군요. 더 큰 문제 창씨 해명을 했잖아요. 대부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록들이 일관되게 추적을 해야 되는데. 야, 추적의 어려움이 참 많겠군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해방 후에 뚜렷하게 공직에서 이렇게 깊게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물 연대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무척 많다는 거. 그렇군요. 역시 개난수도 그렇다. 개난수. 예, 출생지는 알 수가 없다. 예. 하여튼 근데 자료에 따르면 1910년 네. 조선 주차군 일본 군대가 조선에 이제 주둔한 거죠. 네네. 그 조선 주차군이라고 불렀어요. 네. 조선에 많이 붙었다는 것은 강제 병합 직전이라는 얘기죠. 네. 10년이지만 의주 어병대의 헌병 보존으로 시작합니다. 의주 헌병대 헌병 보조원 아시겠죠? 예. 아주 초창기네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헌병 보존이 나중에 순사 보존가고 네네.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1919년에 가게 되면 평안북도 강계 아시죠? 강계 예예. 예, 강계는 강계 민으로도 유명한 동네입니다. 또 포수로도 유명하고. 예, 강계 포수 홍금도 장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실은 강계 포수를 얘기하고 우리 손병희 씨가 강계 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참 히트곡도 없고 스캔들도 없어요. 예. 그런 저는 뭘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진도 나가죠. 예. 강계 헌병 분견대 파견대죠. 네. 그래서 헌병 보조원 겸 통역을 맡았다. 헌병 보조원은 뭐 밀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밀정 역할을 하지만 헌병 보존도 하나의 직제예요. 직제.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예. 헌병 보존도 헌병학과에서 교육받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헌병 보존할 때 형님 하면서 경찰 밑에서 하거나 헌병 밑에서 하는 그런 말단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아주 이건 당당한 말단 수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다만 그게 밀정이죠 역할이. 네. 조선이니까. 네. 근데 또 통역도 맡았다잖아요. 네네. 이 가장 어려운 게 친일면 사전 만들 때 네. 이 통역. 네. 연변에 가면 만주에서는 번역이라고 불렀어요. 번역. 네. 이들도 악질이 많아요. 통역은 단순한 기술 업무일 텐데. 그거하고 다르죠. 네. 왜냐하면 이 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통번역들이 네. 직접 토벌대와 함께 한다면 이른바 토벌대더라고. 그래서 한 멤버예요. 멤버. 예, 그래서 좀 고민이 있다. 그래서 그 대부분 또 자발적이죠. 네. 하여튼 어찌됐건 잘 알다시피 헌병 보존 출신이고 네. 그다음 통역 겸했었어요. 네. 그 아까 밀정이라 했지만 바로 밀정이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 개난수가 이제 이 신분이 없는 밀정이 아니라는 얘기를 네. 제가 네. 말씀드린 네. 것이고 하는데 1922년에 네. 평북 경찰부, 평안북도 경찰부, 도경찰부죠. 네. 촉탁에 임명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벌써 10년이 지나서 12년이 흘렸죠. 네. 세월이 12년이 흘렸어요. 네, 1910년부터. 예, 전문성이 인정됐다는 얘기예요. 공로도 인정되고 촉탁. 네. 촉탁이라는 게 참 일제 시대 때 용어인데 네. 해방후에도 많이 쓰여요. 촉탁. 딱히 맞는 번역이 없어요. 이 촉탁은 말단도 있고 고급도 있어요. 그래요? 예, 전문위원이라고 해야 되나? 국가공무원에서 왜 전문위원으로 외부에서 받잖아요. 네. 아니, 별칭지 공무원이라고 할까 그런데. 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군요. 예, 예. 네. 근데 하여튼 업무는 뭐냐? 밀정이죠. 예, 밀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존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1924년에 드디어 본인이 꿈꾸던 형사가 됩니다. 네. 강계경찰서에. 예, 그 다음에 이 형사가 된 다음에 또 승승장구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경부보. 경부포. 예, 네. 경부보가 되면 이제 일선 수사반장입니다. 예, 그 수사대를 데리고 지휘합니다. 네, 네. 이런 속에서 아까 봤던 수많은 네. 체포, 고문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28년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경찰의 공안의 꽃이죠. 네. 바로 28년 평북경찰서 도경찰서 네. 고등경찰과 경부로 승진하게 됩니다. 경정이 됐다는 얘기군요. 예. 네. 자, 고등경찰과 되는 것도 어렵잖아요. 네. 경부도 어렵죠. 네. 다 됐으면 아까 그 행정하고 연결시켜 보시면 되겠어요.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또 예. 충성을 인정받았다는 얘기군요. 그러면서 평북경찰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신의주 경찰서 경부도 겸합니다. 같은 해. 네. 신의주는 정말 30년 부터는. 예, 대단한 대도시였는데 그 당시에. 국경도시죠. 국경도시라면은 만주와 국내를 오가는 독립운동가들도 많았을 텐데 그거를 그렇죠. 담당했다는 얘기군요. 예, 그걸 보시 아까 참여문화 교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알다시피 평안북도 지역은 만주 지역과 연계된 독립운동이 많았죠. 네. 예,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 평북경찰부, 이 강계경찰서 또 신의주 경찰 완전히 딱 국경지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시기의 계란수는 독립운동 탄압에 굉장히 공을 많이 씌웠어요. 네. 얼마나 악질이었냐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가 있었어요. 네. 그 독립신문. 네. 독립신문에서조차 이 계란수 이름이 나와요. 오. 예,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라는 게 나와요. 네네. 예. 그 얼마나 나빴냐면 그 이제 사건도 많이 있었으니까. 네. 예. 일단 뭐냐 잡아놓고 고문하는 건 기본이죠. 예, 온갖 고문을 다 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나 심각했냐면 임신한 여성을 두들겨 패가지고 낙태까지 시켜요. 아, 그럼 이건 반인륜 범죄인데요. 그렇죠. 이미 네. 인간 포기하고 간 놈들이에요. 네. 그거 아까 그 얘기했지만 1925년에 참의부에서 이어준이란 분이 네. 공작부대를 데리고 강계에 침투합니다. 네. 아까 그때 뭐냐 그걸 알고 진짜 총격전을 벌였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일선 수사대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옛날에 밀정했잖아요. 네, 네. 이제 자기가 밀정들을 고용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뭐냐면 쭉 해서 체포 고문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수많은 체포 사건은 바로 이런 조선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일본인보다 더 뭐라고 할까 정밀하게 밀정을 부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예. 이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적은 주로 그쪽이라면 네. 이제 1931년에 이른바 9.18 사변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주 사변 하는데 네. 정확하게는 일본 관동군의 만주 침략이죠. 그렇죠. 네. 되게 되니까 이 계란수가 이게 또 종군합니다. 와. 예, 종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냐? 만주로 가는 거죠. 네. 예, 그 만주 가서 이제 활동 무대가 국경지대에서 만주지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예 뭐냐? 여기서는 만주선 때 31년부터 뭡니까? 항일 무장 투쟁이 활발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알자 1920년에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다음 그 이후부터 교과서는 잘 안 가르쳐요. 그러게요. 예, 요즘은 가끔 나옵니다. 이제 조선 혁명군이라든지 네네.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좌익적으로 안 가르치죠. 아, 맞아요. 그 이후로 민족주의 계열의 그런 무장투쟁은 많이 좀 시들해졌는데 예, 그 이후에 사회주의 계열의 그렇죠. 무장투쟁이 많았었잖아요. 예, 예. 양세봉 장군이라던가. 양세봉 장군은 이제 민족주의 계열에 가깝고 네네네. 조선 혁명군이니까. 네. 예. 근데 이때 수많은 유격대가 만들어져요. 네네. 왜 활발하게 조선 유격대가 만들어지냐면 일본이 만주 침략했다서 중국을 침략한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방관자로 있었던 중국에 일본과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그전에는 조선인 망명 세력과 일본군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중국 플러스 조선인 망명 독립운동 세력 대 일본. 맞아요. 예. 제가 용동에 갔을 때 예. 거기 윤동주, 문익환 이런 예. 분들이 다녔던 중학교. 네, 광명중학교. 예, 가니까 거기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제 시대 때 전사한 그렇죠. 그런 독립군들 이름이 쫙 적혀 있는데 거기 보면 중국인도 있고 조선인도 있고 그렇죠. 예, 중국군에 입대해 갖고는 유격대 입대해 갖고는
그 죽은 사람들도 또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연면 가면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행명열사라고 네. 얘기가 바로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게 이때 와서 그러니까 다시 만주에서 무장투쟁이 활발히 됩니다. 네. 왜? 좀 더 용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네. 또 사건도 나고. 이럴 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계란수는 바로 항일무장 세력을 공격하는데 네. 직접적 교정까지 했던 인물이죠. 네. 그러다 잠시 이제 그 평북경찰서 고등경찰과장까지 올라갑니다. 네. 출세 많이 했죠. 그러게요. 도경찰과장이니까. 네, 네. 그것도 고등계,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뭐냐. 만주국에서 또 특채를 해요. 네. 그래서 만주국, 왜냐. 35년부터 뭐죠? 조국 광복회 만들어지던 네. 시기대예요. 네. 예. 만주에 항일투쟁이 많으니까 이제 만주국 전속으로 가는 겁니다. 네. 이 노하우를 가지고. 그래서 만주국 간도성이 연변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에 제일 많은 간도성에 배치가 되어서 경무청 사무관으로 돼가지고 만주에서 이제 또 악질 짓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주임무는 뭐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시기에는 만주에 있는 항일 무장 투쟁 세력이 네. 그 빨치산이죠. 네. 이 빨치산에 대한 기술 공작. 기술 공작. 아, 그러면 김일성과도 관련이 좀 있었겠군요. 아,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됐죠. 이제 나중에 그 김일성의 세계화 도보를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네. 거기 보면 또 이제 몇 사람이 나옵니다. 네. 김일성과 교전했던. 네. 예, 이렇게 하다가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간동에 이제 아까 간도성이니까 연변 지역이잖아요. 이따 그 다음에 1942년이 되면 네. 만주고 길림 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이죠. 네. 예, 길림 쪽으로 올라가서 공작 반장을 맡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아마 우리 생각에는 대소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북만의 마지막 항일 세력도 일부가 잔류가 했을 것 북만주. 같아요. 예, 네.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이후의 행적은 이제 확인되지 않고 네. 있어요. 예. 근데 참고로 가끔 착각하는 게 저도 참 게 해방 이후에 보면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있어요. 예, 예, 예. 또는 이제 반민특위 할 때 최난수라고 있어요. 최난수. 최난수. 예, 그하고 성이 다릅니다. 아, 그것도 역시 이 사람은 개난수. 예, 둘 다 뭐 동물과지만 네. 예, 이름은 난수 그러나 최난수 개난수 이렇게 됩니다. 예, 예. 개난수를 지금 얘기했고요. 예, 노덕수는 아주 유명하고요. 예, 해방 그렇죠. 후에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을 체포해서 폭행하고 예, 예? 그렇죠. 친일 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체포해서 폭행을 해요. 또 임시정부 국무부장을 그러게요. 예, 그리고 피의자 고문치사, 사체유기, 예. 반민특위 습격 모의. 뭐 몇 년 전엔 뭐 전 국회의원 노아무개 씨가 후손이라는 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예, 맞아요.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아, 사실은 아니고요? 예, 사실은 아닌데 그런 얘기가 한번 돌긴 했으니까 아닌 건 아니죠. 친일 경찰의 대명사인 노덕술 경시까지 올라갔군요. 1899년에서 1968년까지 살았고요. 1968년 만우절날 죽었습니다. 1928년 동래 청년동맹 집행위원장 겸 신간회 동래지부 간부 박일형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고문하고, 예. 박일형 하면 대단한 박일형 분입니다. 체포 고문하고 부산 제2상고 동맹휴교 배후 혁조회 예, 혁조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네, 조직에 김규직 유진흥 체포 고문. 이때 김규직 아이고 열사 돌아가셨군요. 옥사했고 예. 1929년 동래고보생 동맹휴학 주동자 체포 고문. 월남 후에 예, 해방 이후겠죠. 네, 1948년 7월 수도청장 장택상 저격 혐의 박성근 고문치사 한강 유기 예, 한강 얼어붙어 한강에다 빠뜨려버린 거예요. 체포하고 일시 석방 후에 도주. 뭐냐면 이건 노덕지 이거 문제로 체포가 됐죠. 네네. 근데 석방시켜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도망가버린 거예요. 도망가고 예. 도주 중에 최난수 수도경찰청 아, 또 나서 나왔죠. 수사지도과장 등과 반민특위 관계자 김상덕, 김상돈, 권승렬, 김병로, 신익희, 지청천 등 15인 암살 모의했다. 와 지가 지금 도망가는 주제에 도망가는 주제. 우리 반민특위 요인들을 암살하려고 했고. 반민특위 병보석 출감 암살 모의도 무죄 판결받았고 1950년부터 육군본부 1사단 헌병대장 제15 범죄수사단장. 예. 와 군으로 군대 가고는 요직을 두루 거쳤네요. 예, 그래서 이 노덕수야말로 한국 그 현대사에서 안 다룰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죠. 예. 예, 노덕수는 울산 태생이에요. 네. 예, 울산인데 원래 울산 1899년생이죠. 네. 울산 보통학교 2년을 중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인이 경영하던 자파상에서 네. 점원으로 일했어요. 네. 그러다가 뭐냐면 이제 홋카이도로 갑니다. 네. 북해도죠. 네.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갔는데 뭐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귀국합니다. 네. 귀국한 다음에 이제 일본어도 좀 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렇게 되니까 경찰관 지원해가지고 바로 1920년 6월 달에 네. 경상남도 순사에 임명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지난번 방송 때 말한 제2세대 경찰이죠.
직업형 전문가예요. 직업형 전문가.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그 1920년 9월 달에 경남 순사 교습소 경찰학교죠. 경찰학교군요. 예, 예. 졸업한 다음에 경상남도 경찰부 보안과를 거쳐서 울산 경찰서 사법계에 근무합니다. 네. 그다음에 계속 순사부장 거치고 그다음에 24년에 경부보를 거치고 주로 경상도에서 주로 일을 했어요. 네. 경상남도 그래서 어령, 김해, 거창, 통영 이 지역마다 원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법주의를 맡았어요. 경찰서요. 네. 그다음 1932년에 대망의 경부로 승진해 가지고 네. 이제 울산과 서울에서도 명동 지역 그때 혼맛지라 불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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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혼맛지 또는 인천, 개성, 양주, 종로 경찰서 이쪽 전부 다 사법주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법경찰도 문제가 많다고 그랬죠. 네. 예, 이렇게 하다가 하고 43년에는 네. 마침내 경시로 드디어. 와. 예. 그 36년 동안 15명밖에 없었다고 하는 예. 바로 그 경시. 경시가. 네, 조선은 네. 출신. 근데 보통 사표 내고 때는 보통 명퇴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뭐냐면 경시로 승진한 다음에 경찰부 보안과장. 와. 보통 보안과장 거친다 그랬죠. 네. 근데 일제 말기에 44년도에는 수송 보안과장을 맡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냐 끝까지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와. 그러면 이 양반의 구체적인 악행들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 1928년에 이제 동래 청년동맹 집행위원장 겸 신간의 동래지회 간부 박일형을 체포 고문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동래라면 부산의 동래. 예, 부산 동래입니다. 네. 잘 알다시피 일제 1928년 무렵에는 세계의 대표적인 전국적인 청년 단체가 있었어요. 네. 대중 조직이. 조중 조직이. 왜냐 어떤 사람을 체포했냐가 중요하니까. 네. 이때 뭐냐면 그 조선 노동총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27년에 만들어진 또 조선 농민총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 노동자 농민 조직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청년 조직이잖아요. 네. 바로 전국의 청년 조직을 망라한 것이 바로 조선 청년 동맹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동래 지역의 최고 책임자가 이고 그다음 신간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좌우 합작 운동이었죠. 예.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바로 신간회 때 뭐냐면 동래 지역 간부였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박일영입니다. 네. 뭐 사회주의 쪽에서는 대단히 그 명망이 높은 지도자예요. 네. 이 사람을 체포 고문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뭐냐면 또 아까 혁주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바로 이 28년도에 뭐냐면 부산 제2상업학교. 네. 예. 그래서 뭐냐면 동명휴교를 했었어요. 동명휴교. 예. 그랬더니 이제 이 바로 노독실에 조사를 했는데 이 배후에 혁조회라는 반일 단체가 있다는 거죠. 이걸 알고서는 그 김규직, 유진흥 등을 체포해서 고문했는데 그때 워낙 악랄하게 고문해가지고 네. 그래서 김규직 선생은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29년도 12월 달에 죽는 겁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고문을 했으면 잔인하게 고문을 했으면 동네 고박으로 원수예요. 그 다음에.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그 같은 해 12월 달에 조선공산당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제4차 조선공산당 네. 사건인데 동네 고박 학생들의 제보를 받고 고등학교 교원들을 체포 신문합니다. 체포하고 신문했다. 예. 네. 예, 그다음 그래서 이 사실 동네 쪽에서 이 노동사람 다뤄야 돼요. 동네 쪽에서.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동네 출신 유학생들이 네. 1929년에 이제 방학 때 네. 고향으로 오겠죠. 예. 네, 옵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강연을 했었어요. 아하. 예, 그렇게 하니까 뭐냐 이때 보면 당연히 뭐냐면 뭐 이 유학생들 보면 뭐 할 일 없어 강연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민족의식 거치하고 그치. 예. 그래서 뭐냐 일본 정치비판 한다 했을 때 불순하다고 바로 강연달 즉석 체포합니다. 이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무슨 시국 행사하잖아요. 네. 또 집회하거나 강연회 하게 되면 임석 경찰이 있어요. 아. 임석 상관에 대하여 경례가 아니라 임석 경찰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뭘 말하게 되면 취소, 네. 중지 이걸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런 속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에다 또 그다음에 또 29년 12월 달에 네. 동네 고학생들이 있어요. 문재순이라든지 주학 또 자일명 이런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럼 1929년에 광주학생 운동 있었잖아요. 아, 그렇군요. 11월 달에. 네네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된 게 동네 고학생들이 연대 동명휴학하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명휴학을 일으키니까 아예 뭐냐면 부하들 주위에서 다 학생들 체포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엄청나게 고문당해요. 네,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이게 아주 악명 높은 인간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지금 벌써 동네 관련해서만 지금 4건의 그렇죠. 그런 친일 행위가 있는데, 네, 그렇죠. 예, 잊을 수 없는 그런, 예, 그래서 통령가요. 참 한편으로 통영으로 정근 간 게 동네 사람들에게는 숨통을 틔워준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통영에서는 웬 지옥,
이렇게 된 거죠. 네. 이 통영경찰서 경부보로 재직했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32년들에 그 32년 5월달에 노동운동하는 김재학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 메이데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체포해서 또 고문합니다. 다 고문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는 32년 7월 경부로 승진해서 예. 울산경찰서 경부로 전근했다가 같은 해 8월 다시 경기도 경성부 본정경찰서 지금 핵심 지역으로 올라왔군요. 예, 혼맞지. 드디어 예. 네 경상도 쪽에서 쭉 있다가 서울로 예. 불려 올라온 거네요. 그래서 경부로 옮겨서 그 사법주임이겠죠? 예. 예, 사법주임이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얘기 들었지만 네. 이 송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송치하는 그러니까 법률적 심사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네.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경찰에 넘기는 거죠. 그렇군요. 경찰이 건을 물고 오면은 예. 이걸 심사해 갖고 예. 경찰에 송치시키는 예. 매우 검찰이. 전문적인 영역이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계속 북상합니다. 인천 그다음에 개성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양주 이렇게 네. 가요. 이렇게 하다가 뭐냐면 중일 전쟁이 일어나요. 37년도에. 네.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이제 지위가 높아졌잖아요. 이 시기에. 네네. 그렇게 되니까 아예 군사 수송이라든지 할 때 경찰들이 경계 쓰잖아요. 예. 이런 경계 업무라든지 또는 여론들을 조작하거나 예. 단속한다든지 또는 국방 사상 보급 선전 이런 시국하는 것들을 위한 시국 자담회에 본인이 참여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전시 사상 통제와 한국 시민화 정책에 또 앞장서게 되는 거죠. 이제는 고위급이 되니까 예. 일선에서보다는 이렇게 뒤에서. 예. 그래서 훈장까지 받죠. 오. 그래서 41년도에 보면 훈팔동 서보장, 네. 서보장 주로 관리들이 많이 받았는데 네. 받고 이 결과로 그 당시 우리가 한때 70년대 80년대 정치의 중심이 여의도가 아니고 어디였죠? 그렇죠. 서울에서. 서울이면은 그래서 종로였잖아요. 그렇죠. 바로 종로. 정치 1번지. 네. 그다음에 그 김독광이가 얘기하는 김도환이죠. 네네. 김독광하고 부르던 바로 종로 경찰서 경부로 옵니다. 거기는 그 조선인들의 영역이었잖아요. 네. 충무로, 명동 여기는 일본인들의. 그렇지만 예. 공안 경찰서의 본령이에요. 종로 경찰서가. 왜 수많은 사건들이 경성을 중심으로 일어났잖아요. 지금 서울이죠. 네. 그러니까 종로 경찰서에 경보로 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능력을 인정받았다니. 인정받고 핵심이죠. 핵심. 마치 1980년대 학생운동 그때 관악 경찰서나 성북 경찰서가 중요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거로 보시면. 근데 그보다 더 크죠. 더 큰. 대학도 아니고 경성 전체니까. 네. 그리고 나서 아까 그다음에 43년도에 경시로 승진했잖아요. 예. 이때 다시 평안도로 가요. 또 북상합니다. 음. 그러니까 계속 북상한다 출세해가지고. 어허. 그러니까 더 심각한 곳으로 간다. 네네네. 전문가로서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안 유지나 징병 운송 방공 이런 쪽에 경찰의 역할이 커지니까 네. 이런 데서 뭐냐면 이 보안과가 네. 보안과장이었잖아요. 네. 수송 보안과로 확대돼요. 네. 수송 군수 수송. 그러니까 보안 업무에다 군수 수송이 같이 결합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서 수사 할 때 바로 평안남도 경찰부 수송 보안과장 하면서 뭡니까 하는데 또 재밌는 걸 맡아요 이 시기에 네. 조선 흥행협회 흥행협회요? 예 손병희 씨 같은 사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게요. 네 이게 뭐냐면 영화 연극 등을 보급하는 건데 네. 모르겠어요. 시국 영화, 아. 사상 영화, 관제 영화. 예 관제 영화, 네 이런 것들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군수품 징발 네.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젠 전쟁 수행 협력법이 되는 겁니다. 오,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경제경찰의 역할도 했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예. 아주 근데 아주 높은 자리에서 했죠. 아주 그냥 악질인데 해방 후에 분통 터지게도 계속 네.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 노독서는 일제시기에도 고문기 악마지만 네. 해방 후의 행제 더 심각한 거예요. 갈 길이 멀지만 네, 그래도 네. 노독서 안할 수 없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면서 뭐냐 그대로 평안남도 평양 경찰서 시장을 맡았어요. 예. 서장을. 서장. 드디어 경찰서장이 됐구나. 예, 드디어 꿈꿨는데 젠장 소련군이 내려오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체포됩니다. 당연히 체포해야죠. 예, 뭐 악질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몇 달간 군대에다 풀려났어요. 예. 풀려났는데 이때 뭡니까 이제 도망간 거예요. 월남하는 거예요. 왜 풀어줘? 그러니까 초기 월남 제1세대는 친일파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월남도 여러 가지 몇 번에 걸친데. 이북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남을 네. 하게 되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누가 키워주냐면 장택상이에요. 장택상도 친일 경찰 아닙니까? 아니죠. 친일 경찰을 보여주는 거지 일제시대 자체 친일 안 했어요. 그랬군요. 그 장택상 형이 하고 아버지 맞다. 장승원 아버지 장승원이 친일. 예. 예. 그래서 총 맞아 죽었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장택상은. 그런 전제가 역사성이 있다. 장택상은. 예, 수도경찰청장이었던 장택상. 네. 에 의해서 수사과장에 기용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예, 이렇게 해서 뭐, 얘가 충성할 거지. 이제 빨갱이 때려잡자고 이승만 충성하자겠죠. 그러니까 친일을 이것을 반공으로 네, 그다음 이미지 이승만에 대한 세탁하면서 충고, 네. 예,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요지가 거쳐요. 네. 그 40년 1월 달에 그 미군 정식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경기도 경찰부 수사과장,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냐면 또 수도 광고 경찰청 수사과장 쭉쭉 넘어갑니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이제 두각을 나타낸 게 뭐냐면 그 송진우 암살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동아일보 사장. 예, 예. 그 한민당의 실력자 아닙니까? 네네네. 최고 실력자인데 이 송진우 암살했던 한현우라는 사람을 검거합니다. 네. 장택상으로서는 한민당 굉장히 자기가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노독술 잘한다고 된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버합니다, 이놈이. 어떻게요? 미친 개가 됐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큰 사건, 이제 장대상의 비화를 계속 승승장구했는데. 장택상을 은인으로 모셨겠군요. 예, 예. 네. 근데 물론 친일 경찰에 계속 비난을 받으면서도 네. 반민특위 이제 법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속에서 뭐냐면 수도 경찰청장 장택상 저격 혐의로 네. 박성근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돼요. 박성근. 예, 48년도 7월이니까 네. 바로 건국 직전입니다. 그렇군요. 정부 수립 직전이에요. 네. 이 박성근을 고문하다 죽여버려요. 아. 고문치사죠. 네. 그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냐 얼어붙은 한강에다 얼어붙은 게 아니라 한강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네. 이게 시체유기죠. 사체유기. 네네네. 이것이 보도가 되면서 큰 사건이 나죠. 네. 이걸 덮으려다가 안 덮어져서 체포가 됩니다. 문제는 체포가 됐는데 체포됐으면 이게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별로 신분상에 그게 뭐냐면 프로저도 관계없다. 네. 무죄가 아니라 그래서 석방그냥 돼버려요. 장택상이 예. 그렇게 했겠군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시 이제 체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암살 모의 같은 것 반민특위 나중에 만들죠. 네네. 이렇게 이제 모의 사건까지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하여튼간에 이런 하는데 뭐냐면 반민특위의 체포가 되잖아요, 일단. 예, 그러니까 어떻게 49년에? 되냐면 49년에 다시 이제 48년에 반민특위 고을 때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뭐죠? 이 도망갔던 이 친일경찰, 노독설. 악질경찰을 제1호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노독술. 예, 예. 1호로. 예. 그러니까 정부 수립 전에는 고문치사 네. 사건으로, 그다음에 그게 반민특위 음. 이제 친일 경찰로 이제 두 번 대포가 되는 거예요. 네. 이 과정에서 뭐냐면 바로 반민특위 암살 음모가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아. 예,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반민특위 이제 습격 사건 전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니까 가장 초조했던 게 친일 경찰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친일 경찰들이니까 이 친일 경찰들이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 반민특위를 없애서 반민특위를 주도해서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아예 테러리스트를 고용해서 죽여버리자. 아. 바로 이런 모의에 가담한 거예요. 가담했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예, 이렇게 됩니다. 그게 문제에서 이것이 알려지셨는데 문제는 뭐냐 더 놀라운 것이 네. 이 노독술은 애국자다 석방하라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민특위 체포되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럼 구호가 뭐겠어요? 풀어줘라는 구호가. 그렇죠. 반공투사. 그렇죠. 예, 예, 예. 예.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뭐냐면 프리패스 카드는 반공투사예요. 반공투사. 그다음에 그래서 노독술은 반공투사다. 그걸 풀어줘라 이렇게 했어요. 게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예. 대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반민특위로서는 풀어줄 수가 없죠. 제1호인데. 제1호인데 예, 김연수, 네. 최린, 네. 노독술 3명이 같은 날 같이 재판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처벌해야 된다고 그렇죠. 결심한 거 아닙니까? 각각의 1호들이에요. 네, 각각 네. 영역에서. 네. 근데 왜 나중에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네. 하고 이승만이 반민특위 결국은 해산시켰잖아요. 네. 사실상 해체시킨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인생 유전을 맞이해요. 어떻게 해요? 네, 바로 이제 뭐냐면 경기도 경찰부 보안주임으로 다시 또 임명됩니다. 경찰로 다시 돌아가요? 예, 예. 허허. 근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사에. 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6.25가 터지게 됐잖아요. 네네. 6.25 터지기 직전에. 반민특위 와야 됐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 요원들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반민특위에서도 조사관들이나 그러게요. 이런 사람들은 보호받을 법이 없잖아요, 이제. 네네. 그렇죠. 신분도 없고 네네.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예, 예. 경찰 중에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때 반민특위 위원장 하던 김상덕 위원장님 네. 그분을 경호하던 특위 조사관이 있었어요. 네. 최모란 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뭐냐면 한번 여기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나 이렇게 하면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네네. 가장 빼기 좋은 헌병 장교시켜달라.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이렇게 국회에 힘을 쓰면 됐나 봐요. 네. 그래서 헌병 소유가 됩니다.
이 헌병 소외가 돼가지고 네. 바로 신고시하러 간 거예요. 아까 1사단 헌병대. 예. 1사단 헌병대. 그럼 헌병대장한테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합니다 하고 딱 하니까 1사단 헌병대장이 네. 반갑사고 싹 돌아서 씩 웃는데 그게 바로 노독술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완전 소설 와, 같은 세상에. 노독술 피하려고 했는데 노독술이 상관인 거예요. 그 노독술이니까 그 군인으로 갔다니 헌병으로 갔다니. 아까 헌병으로 갔다 그랬죠. 네. 그래서 1사단 헌병 대장하고 그다음 범수단 했었잖아요. 자, 약간 속도를 붙이겠습니다. 그런 속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뭐냐면 나중에 뭐냐면 이 뇌물수수 범죄수사단 할 때 네. 헌병대장 범죄수사단 단장했잖아요. 네. 그럼 육군 범죄수사를 하는 놈인데 이렇게 뇌물을 받아 처먹었어요. 그 뇌물죄로 뭐냐면 징역 6개월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파면됐겠죠. 1955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울산에서 쭉 칩거해서 지내다가 60년 7월 달에 네. 놀랍습니다. 60년 7월 4.19 직후죠. 네. 국회의원 출마해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뭐냐면 잘 알려지지 않다가 행적을 잘 몰라요. 근데 네. 68년도 4월 달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죽습니다. 자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병사이든 병사지만 자연사죠. 예. 드라마 야인시대도 나온 그런 예, 악질 중의 그림입니다. 악징.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작년에 이제 울산시가 울산 정명, 그러니까 울산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네, 울산이라는 600주년이라고 정한, 네. 기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울산의 인물 자료집에 일제 강점기 시절 악명을 떨치던 고등계 형사 노독술 등 친일 인물까지 포함해서 논란이 일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아니 정말 저도 처음에 이걸 울산에서 예, 누가 예. 제보를 해주셨어요. 아니, 네. 울산에 창녕에서. 창녕에서 예. 아니 근데 뭔 소리야? 노독술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네. 근데 알아봤더니 보도 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네.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용역을 줬습니다. 예.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에다가 네. 용역을 줬는데 공청회 자료를 보게 되니까 네. 인물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들이 10명입니다. 네. 울산의 인물 10명 뽑는 거죠. 근데 뭐냐 예비 후보자 가운데서 뭐냐면 총 587문인데 울산의 인물에 나온 인물들이 네. 원래 뭐 보나마나 좋은 의미의 인물들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공청에서 노독술. 발표된 네. 최종 예비 후보입니다. 네. 예, 노독술, 송대관 아닙니다. 네. 송태관. 예, 손용목 네. 이런 사람들이 돼 있어요. 그러면 노독술 아까 말했던 악질이잖아요. 있고 송태관은요. 송태관은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의 재정 담당자와 인연을 맺은 친일 토호입니다. 아. 예, 지역 토호예요, 친일 토호. 그러니까 손용목은 일제시기에 울산군수 지냈던 그 도지사까지 갔던 건물이에요. 아, 그러니까 친일파들이네 다들. 예, 이거 그냥 친일파다고 상대 건물들이잖아요. 네. 게다가 보니까 친일파만이 아니라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울산 상공해수 회장으로 있다가 공금을 네. 도박으로 탕진하고 도망쳤던 사람들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근데 이관술이라는 인물 이런 분은 대조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건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울산 출신이죠. 네. 뭐 이관술이 왜냐하면 저는 다 숫자니까. 네. 예, 이관술, 노독술 다 숫자들이고 노독술, 다 이관술. 울산 출신이니까 네.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네. 이관술이라는 분은 또 대주주 아들이에요. 네. 이관술은 대주주 아들입니다. 네. 대주주 아들인데 뭐냐면 이 노독술은 이제 말단이 있잖아요. 이제 가난한 집이었지만 했어요. 근데 이관술은 이제 일본 유학을 갑니다. 부잣집에 일본 유학 가서 뭐냐면 고등 4분만큼 맞춰요. 네.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입니다. 네. 예, 가서 돌아와가지고 동덕 여자 고등 지금의 동덕 여고고죠. 네. 에서 교사를 합니다. 당시의 교사는 엘리트였죠. 예. 교사를 하는데 바로 이 1928년 9년 사이에 네. 자기 배다른 동생 이순금도 이 학교 학생이었어요. 이순금. 예, 나중에 이제 경성권 그룹, 박헌영 그룹하고 활동을 같이 해요. 아,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했었던. 근데 이관순이 교사를 있으면서 이때 뭐 본격적으로 뭐냐면 그 독립운동에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교사에서 학생들 조직해 자기 여동생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합니다. 네. 활동을 해가지고 뭐냐면 이재유 그룹이라고 있어요. 이재유. 예. 네. 경성 꼬민. 네. 그 경성 트로이카. 트로이카. 조직을 만들던 아주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네. 바로 이재유 그룹의 멤버로 활동합니다. 네. 근데 이재유 그룹의 멤버로 활동하다가 본인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다 하면은 네. 다시 뭐냐면 경성 콩그룹, 바로 박헌영 그룹에. 아하. 그래서 최후 해방될 때까지 운동한 사람이에요.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네. 같이 했었던. 그래서 일제 말기 뭐냐면 고물상을 하면서 신분 위장하고 변신하고 그래서 다녔던 사람이 지주아들이. 엄청 그 지조가 굳은 분이었군요. 예. 네.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대조적이죠. 네.
근데 해방 이후에 어떻게 돼? 노독술의 이관수를 알 거 아니에요. 울산 출신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이관수는 뭐냐면 조선공산당에서 운영하던 정판사란 출판사를 담당했어요. 인쇄소를. 나중에 정판사 사건 관계되는 인물이에요. 습격 사건. 예, 왜냐 정판사에서 조선공산당이 원래 이조 집회를 만들었다. 네네. 정판사 이조 집회 사건 책임자 이관술 이렇게 해서 정판사 습격 사건 나잖아요. 네. 이 얘기에 관계된 게 바로 이관술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한데 뭐냐면 이 이관술은 노독술에 의해서 3번 잡혔었다 그래요. 총. 아, 그래요? 예. 3번 다 뭐냐면 반 죽었다 했는데도 전향을 하지 않았답니다. 네. 예, 일제시대 때도. 예, 그렇게. 그렇군요. 예. 자, 그 기록 이병주가 쓴 남로당에 이렇게 돼 있군요. 예. 당시 독립운동을 편 인물 중 일본 경찰이 가장 나쁘게 본 사람이 공산주의자인 박헌영과 이관술이었다. 이관술 잡혀도 예. 또 계속 운동하니까. 이관술은 몇 번 체포되고 어떤 혹독한 고문을 받아도 전향하지 않았다. 일제시대 고문왕으로 알려진 노독술이란 경찰관이 있었는데 그의 손에 걸리기만 하면 어떠한 애국지사도 배겨내질 못했다. 그런데 이관술은 노독술의 손에 3번 걸려 3번 죽었다가 4번 되살아났는데도 전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외경에 잡혀 그들의 고문을 못 이겨 전향한 사람들에게 이관술은 눈부신 존재였다. 그러나 노독술로서는 눈에 가시였겠죠. 해방 이후에도. 예. 이분이 오래 편히 살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이관술은 그럼 편히 못 살았죠. 예, 그렇게 됐고요.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선우갑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잠깐 못 다른 게 있지만 노독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약산 김원봉 선생도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네. 잘 알다시피 약산 김원봉 선생님은 의열단 단장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나중에 해방 직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국무부장을 하셨잖아요. 네. 임종 요인입니다. 네. 강요고. 이 해방 이후에 뭐냐 장태생 잡아들이게 했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뭐냐 노독술이 이제 그 실무를 담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겠답니다. 말도 안 되는. 예, 그래서 잘 알다시피 약산 김원봉은 울지 않는 의열단 출신 아닙니까? 처음으로 태어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돌아와서 훈련한 다음에.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일제 때도 내가 이런 궁금한데 해방된 데서 일제 고등계 경찰 출신한테 내가 뺨을 맞다니. 그래서 여기서 살 수 없대서 월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약산 잘 김원봉 됐습니다. 예. 정말 멋진 사나이였는데. 예, 아무튼 그런 것이 해방 이후에 해방된 독립운동가들에게 돌려준 보답이었다. 예. 네. 자, 이번엔 선우갑입니다. 대동동지회 회장, 중추원 참의 선우순의 동생, 28 독립선언 급습, 유학생 27명 체포, 이후 경시청 경부보로 신분으로 샹하이 파견 임정요인 동태 정탐, 김구에게 피체 거짓 서약 후 도주. 1920년 임정 반민족 7개 처단 부류 때 김태석, 김극일 등과 밀고 독립운동가 체포 행위로 처단 대상에 포함, 이후 미주, 중국 등에서 고급 밀정과 아편 밀수 등. 예, 예. 이 손우갑인데 이제 아주 흥미로운 님이 백부밀지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 네. 그 형 선우순도 거물 친일파로 알려졌고 백범일지 그렇죠. 함께 등장했다고요. 예, 예. 네. 자기 형 선우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높은 급이에요. 네. 고급 밀정인데 네. 친일단체인 대동동지회장하고 나중에 중춘 참의까지 했습니다. 1933년 8월 8일에 죽었죠. 네. 그래서 그 바로 형제 참 선우순이고 그 동생이 선우갑이 선우순, 됩니다. 선우갑 형제가 용감했군요. 예. 예, 민족 반역자. 민족 반작이 용감했던 네. 거죠. 예. 자, 그리고 선우갑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선우갑 잘 알죠. 대표적 밀정이에요. 네. 근데 밀정할 때 낮은 등급의 밀정이 아니라 고급 밀정. 이해가십니까? 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919년 3.1 운동 직전에 28 독립 선언이라고 있었죠. 네, 네. 바로 이때 뭐냐면 아예 동경에 파견됩니다. 파견돼가지고 유학생들 동태 감시합니다. 네. 이때 뭐냐면 이 28 독립선언 당시에 동경 조선 기독교 청년회가 동경 조선인 YMCA지요. 네, 네. 일본 YMCA가 아니라 네. 독립선언이 진행될 때 보니까 바로 일본 형사들은 누가 중심 인물인지 모르잖아요. 네. 이때 바로 이 선우순이가 제가 주입니다. 제가 뭡니다.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른바 송계백, 최팔룡 같은 주동자부터를 밀고 해서 큰 공을 세웁니다. 네. 그다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3.1운동 이후에는 기자라는 직함을 받고 네. 가짜 기자죠. 네. 뭐 기자가 지금 바로 이제 뭐냐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기자랑서 언론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3.1운동 이후에 일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일본의 국제 여론을 일본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네. 선전하는 일도 하고 예, 한편에서 미국에 가서 재미독립운동가들 동태도 파악하고 네. 국제적으로 놀았어요. 국제적으로 놀았네요. 예, 근데 실제로 보니 이렇게 되게 이런 것은 고급 정보고 국제적인 활동이죠. 네. 그래서 이 선우갑이 뭐냐면 이 제공한 정보들은
뭐냐면 일본 군부나 국회 등에도 보고가 될 정도였답니다. 중앙의 주목을 받게 되는군요. 예, 이거 사이토 총독에게 보낸 편지에도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뭐냐면 이 백부일지에 보게 되면 이 선우갑은 안 되겠다 싶었겠죠. 네. 그래서 백부일지에 보면 알겠지만 상하이까지 와서 밀정하는 이 선우갑을 네, 드디어 네. 잡습니다. 네. 잡아가지고 뭐냐면 했는데 죽이려다가 속절하는 바람에 살려줬더니 도망쳤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네. 선우갑이 상해 임시정부를 정탐하기 위하여 잠입하였을 때 고등정탐 선우갑을 유인하여 포박 신문한 적이 있었다. 그는 죽을 죄를 자인하고 스스로 사형 집행을 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살려줄 터이니 공을 세워 속죄할 것이냐. 그러자 그가 소원이라 하기로 결박을 풀어 보내주었다. 그러나 그는 나흘 뒤에 본국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예, 그러고 나서는 뭐저 상에서 못하니까 신분이 밝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딴 데 이제 외국에서 활동하는데 그래서 독립신문에도 아예 나와요. 아까 얘기했지만 독립신문에서 뭐냐면 7개의 가살적 죽여도 좋은 적을 살펴하잖아요. 인정해서 발행한 독립신문. 예, 예. 네. 그때가 뭐냐면 그 창기 아주 네. 악질 귀신이라는 네. 거죠. 악질 귀신에서 창규에서 고등밀정과 형사라고 하면서도 뭐냐 굳이 이름을 지명했을 때 손우갑, 김태석, 그 강의사 재판놈이에요. 네. 아, 예, 예. 김국일 같은 사람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반드시 뭐냐면 처단하는 것이 바로 애국자의 의무라고 밝힐 정도였어요. 그렇군요. 이게 1920년 2월 5일 독립신문 기사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도망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냐면 중국에서 하기 어렵죠. 네.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다 네. 아니까. 이렇게 이제 미국 등 외국의 기자라 아까 파견돼 가지고 국제 여론 그 호도 네. 담당이죠. 말을 잘했나 보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겁니다. 네. 그래요. 예.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2008년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 수록의 예정자 명단에 손우갑과 함께 선정이 되고요. 그런데 재밌게도 참 민망합니다만은 네. 2005년도에 고려대학교에서 그 일제잔재청산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일시적으로 네네. 만들어졌어요.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예. 아마 김성수도 그때 시끄러웠을 때겠죠. 그렇겠죠. 네, 이때가 이제 광복 60년 아닙니까? 네. 바로 고려대학교 권위단체인 일제잔재청산위원회 학생들이 고려대 100년 속의 일제잔재 1차 인물인 10명을 뽑았을 때 바로 들어간 인물이 또 손우갑이에요. 그럼 김성수. 보성 출신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보성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그때 출신이라고. 보성산업전문학교죠. 그 당시. 네, 그렇군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친일경찰은 워낙 악질들도 많고, 이후 한국 현대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다음 해 최현 등 악질 친일경찰을 더 다루고, 이들이 해방 후 어떻게 권력의 개로서 악역을 담당했는지,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왜 저 모양인가, 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겠군요. 왜 그리고 그런 현대사 교과서를 왜곡할 수밖에 없는가 현 네. 정권이. 왜 근현대사 교과서를 왜곡할 수밖에 없는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비밀의 실마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나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계란수 그리고 노덕술, 선우순, 선우갑 이런 사람들의 그 친일 행적에 대해서 폭넓게 다뤘습니다. 오늘 덕분에 또 저도 역사 공부를 또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